에디슨의 직류 대 테슬라의 교류.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학과 영화의 만남 과학극장입니다. 오늘 과학극장에서 만나볼 영화는 바로 커런트 워입니다. 커런트 워는 전류 전쟁을 뜻합니다. 역사적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는 전기 보급 방법을 두고 펼친 4명의 천재들의 대결을 그리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은 바로 토마스 에디슨. 우리가 어린 시절 위인전으로 접했던 바로 그 에디슨입니다. 우리는 위인전을 통해 에디슨을 백열전구와 축음기 등 수많은 발명품을 만든 천재 발명가이자 과학자라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영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의 천재적 재능과는 별개로 그가 얼마나 현실적이면서도 냉철한 사업가였는지를 집중해서 보여줍니다. 때로는 강렬한 쇼맨십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방과 음모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궁지로 몰아넣는 모습을 통해서 말이죠. 영화의 배경이 되는 1880년대까지 미국은 지금처럼 전기가 아닌 등불로 어둠을 밝히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에디슨은 등불을 대체할 백열전구를 발명하고 미국 전역에 전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직류 방식을 통해 각 가정으로 보내고자 하죠. 그런 에디슨과 대결하는 인물은 바로 니콜라 테슬라입니다. 전기차로 유명한 자동차 회사 테슬라와 같은 이름이죠. 영화 아이언맨의 모델이 된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존경하는 인물 테슬라의 이름에서 회사 이름을 따온 것은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에게 에디슨만큼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 테슬라 역시 전기의 마술사, 교류의 아버지 등으로 불리는 천재적인 과학자입니다. 에디슨의 연구소에 입사한 그는 에디슨이 주장하는 직류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교류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직류 방식에 확신을 갖고 있던 에디슨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리 없었죠. 그렇게 테슬라는 쫓겨나다시피 에디슨의 회사를 나오게 됩니다. 한편 천재 사업가 조지 웨스팅하우스 역시 에디슨의 직류에 맞서 교류 방식으로 전기를 보급하고자 애쓰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데 필요한 가스 보급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던 그는 에디슨의 직류 전기가 등불을 대체하기 시작하자 뒤늦게 전기 사업에 뛰어든 것이죠. 그러나 교류 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이 부족했던 웨스팅하우스는 에디슨과 결별한 테슬라와 손을 잡고 교류 전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의 교류 방식은 경제성을 강조하며 에디슨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직류 전기 사업을 금세 위협하게 됩니다. 이를 그냥 두고 볼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니었죠. 닥터 스트레인지는 스파이더맨과 힘을 합쳐 타노스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Peter, by the way. Doctor Strange. Oh, you're using your made-up names. Then I am Spider-Man. 다시 이를 그냥 두고 볼 에디슨이 아니었죠. 그는 천재 협상가인 비서 인설과 함께 본인의 직류 전기를 미국 전역에 보급할 국리를 꾀합니다. 이기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은 에디슨은 교류 전기를 깎아내리고자 기자들 앞에서 교류 전기의 위험성을 몸소 보여줍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윤리적으로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에까지 가담하고 맙니다. 바로 사형 집행 기구로 쓰일 전기 의자를 교류 방식으로 만드는 데 협조한 것이죠. 에디슨은 전기 의자에 필요한 기술을 자문하는 조건으로 전기 의자가 교류 기술로 만들어졌음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교류 전기의 위험성이 부각되었고 안정성을 강조하는 에디슨의 직류가 다시금 승기를 잡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도 잠시 에디슨이 비밀리에 교류 전기 의자에 기술 자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는 윤리적 비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에디슨과 인설, 테슬라와 웨스팅하우스는 시카고 만국박람회를 밝힐 전기사업의 입찰권을 두고 마지막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과연 치열한 전류전쟁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Smart as man I am. Switch tonight, and you win. Only one man will rise. 그런데 대체 직류와 교류가 뭐길래 이들은 이토록 치열한 전류전쟁을 펼친 걸까요? 직류와 교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기와 전류, 전압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전기는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가로등, 에어컨, TV,
스마트폰 등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루 종일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전기라는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전기는 전자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입니다. 모든 물질의 기본 요소는 원자입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원자 핵이 있는데 이 원자 핵의 주위를 도는 작은 입자가 바로 전자입니다. 생명체를 포함한 모든 물질은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자들 안에는 또 수없이 많은 전자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전선의 재료가 되는 구리 역시 수많은 전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 같은 금속은 전자가 원자들 사이를 쉽게 이동하여 전기가 발생하는 물질, 즉 도체인 반면 종이, 유리, 돌 등은 전자가 원자들 사이를 쉽게 이동하지 못해 전기가 발생하지 않는 물질, 즉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의 재료로 전자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한 구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가 바로 전기입니다. 그리고 전자 간의 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기가 흐르는 것, 즉 전기의 흐름을 전류라고 하죠.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양극에서 음극, 즉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입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약속한 방향이죠. 그런데 사실 이는 과학적으로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전자가 이동하며 전기와 전류가 생기는 것인데 전자는 음의 전기적 성질, 즉 음전하를 띄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뒤늦게 전자의 존재와 전자의 이동 방향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약속하였기에 이를 뒤집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실제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약속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자의 이동으로 발생한 전기가 흐르는 전기, 즉 전류가 되기 위해서는 전자들이 계속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의 위치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흐르려면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수위차가 필요한 것처럼 전자가 이동하려면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두 점 사이의 전위차,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를 전압이라 합니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위치 차이가 클수록 더 많은 양의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즉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의 양과 세기도 더 커집니다. 이처럼 전기를 물에 비유해서 이해하면 보다 쉬운데요. 전류는 물의 흐름, 전압은 수위차, 전기는 수력으로 비유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기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끝났으니 본론인 직류와 교류로 돌아와 볼까요? 먼저 직류는 다이렉트 커런트, 줄여서 DC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고든 전류가 되겠죠. 전류가 곱게 흐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직류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위치가 항상 일정합니다. 따라서 직류에서 전류는 언제나 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전류와 전압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를 보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구분되어 있죠. 이는 모두 직류 방식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방향을 잘 구분해서 끼워야만 하죠. 한편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 줄여서 AC라고 부릅니다. 직역하면 교차하는 전류가 됩니다. 전류가 교차한다는 말은 전류의 방향이 번갈아 바뀐다는 뜻입니다. 교류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위치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따라서 교류에서 전류의 방향은 번갈아가며 바뀌게 되고 전류와 전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콘센트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구분이 없는 교류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꽂아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결국 직류와 교류의 가장 큰 차이는 전류와 전압의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가 아니면 변화하는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에디슨은 직류를, 테슬라는 교류를 주장하였을까요? 먼저 에디슨이 주장한 직류의 장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직류는 시간에 따른 전류와 전압의 방향과 크기가 변화가 없고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회로를 설계하기가 쉽고 무엇보다 안정적입니다. 에디슨 역시 직류의 안정성을 강조하였죠. 또한 직류는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전지, 충전지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전지들은 직류 방식입니다. 그러나 전류와 전압의 세기가 일정하다는 점은 동시에 직류의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직류는 변압, 즉 전압을 바꾸는 것이 교류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가정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직류나 교류 모두 먼 거리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전압을 다시 올려 전기가 잘 흐르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송전탑이 바로 이 변압의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는 기술이 발전하여 송전소에서 직류의 전압을 높일 수 있게 되었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직류의 변압이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마다 발전소를 세우거나 전기 손실이 적게 발생하도록 전선을 굵게 만들어야 했는데 두 가지 방법 모두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미국처럼 땅덩이가 큰 나라에서 발전소와 먼 거리에 위치한 도시들까지 직류를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직류와 달리 교류는 저렴한 가격, 즉 경제성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교류는 전류와 전압의 방향과 크기가 계속해서 변화하죠. 이는 달리 말하면 변압, 즉 전압을 바꾸는 일도 직류보다 간단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전소로부터 먼 거리의 도시까지 전기를 공급해야 하더라도 중간중간 송전탑을 설치해 전압을 높여 전기의 손실을 줄일 수 있죠. 모든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적은 비용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전류 사업에서도 교류의 경제성은 매우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교류는 전류와 전압의 크기와 방향이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류와 전압이 0이 되는 순간들이 발생합니다. 주파수 또는 진동수란 1초 동안 전파가 진동한 횟수를 뜻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1초 동안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횟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파수가 3Hz라면 1초 동안 전류의 방향이 왕복하여 3번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한편 전등의 주파수가 1Hz라면 전류와 전압이 0이 되는 순간이 1초에 한 번 발생하기 때문에 1초 동안 전등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즉 2번 깜빡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표준 주파수 진동수는 60Hz인데요. 이 말은 1초 동안 0이 되는 순간이 60번 발생하기 때문에 전등의 경우 1초 동안 120번을 깜빡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가로등도 1초에 120번 깜빡이고 있는 거죠. 다만 워낙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우리는 가로등의 불빛이 계속 켜져 있다고 인식할 뿐입니다. 이처럼 짧은 순간이지만 전류와 전압이 0이 되는 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류에서는 전압을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압이 너무 낮으면 안정성이 떨어지고 너무 높으면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더구나 송전탑에서 전압을 증폭하는 과정에서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교류를 위험한 전기라고 표현한 것도 아주 근거 없는 비방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요약하자면 에디슨의 직류는 안정적인 대신에 비싸고 테슬라의 교류는 저렴한 대신 위험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 속 영화 속 전류전쟁에서 에디슨과 테슬라, 직류와 교류의 승자와 패자는 분명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승자와 패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직류와 교류 모두를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에디슨과 테슬라가 주장한 직류와 교류의 장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서로가 비판한 직류와 교류의 단점을 서로 보완하면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치열한 전류전쟁 덕분에 지금의 상호 보완적인 전류 시스템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전류전쟁의 승자는 에디슨과 테슬라, 직류와 교류 모두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극장 커런트 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